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18일 늦은 오후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5월 18일 5.18 광주 5.18 벌써 42년이 지났네요. 오늘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손을 잡고 손을 맞잡고 재창을 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이게 정치적이거나 역사적인 의미가 상당한데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할 텐데요. 고고TV가 지금 고고TV를 개설한 지가 3년 정도 다 돼가요. 한두 달 했으면 3년 돼가는데요. 그동안 5.18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기를 근본적으로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군, 군인 또는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그건 무조건 역사적으로 과오며 역사적인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항상 가슴 아프게 그것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역사적으로 현재 매듭지어질 문제인가 하는 건 있어요. 고고TV가 개설을 하고 한 3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고고TV를 제외한 자유우파를 참칭하는 유튜버들은 모두 5.18을 폄훼하며 5.18은 북한군의 잠입에 의해서 북한군이 섞여 돌아가면서 양민을 학살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5.18 민주화 과정이 끝나고 민주당은 5.18을 사골처럼 울거먹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식으로 그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논리를 피죠. 그거 틀린 겁니다. 그리고 역시 국힘의 전신 국힘이나 김종인 씨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들어오기 전에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특히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국당, 신한국당, 또 민자당 이런 국힘 세력은 모두 5.18을 부정하는 데 급급했어요.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이 5.18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 저는 혁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5.18 과정을 보면은 제가 그 당시에 20대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대치동에 고시원에 있었어요. 공부한다고 대치동 고시원에 있었는데 그 5.18이 터지고 며칠 있다가 대학가에 쭉 소문이 돌았어요. 광주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차단당하고 있다 했더니 특수부대가 진입을 했고 그 전에 물론 전두환의 군부, 전두환의 국보위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고 뉴욕타임즈에서 전두환이가 군부 쿠데타를 하고 차기 대통령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돌았고 그러면서 김대중과 김영삼을 감금하고 그죠? 김대중의 사형 구형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광주가 들썩이면서 튀어나온 게 광주 민주화 운동 김대중을 옹이하며 그 다음에 전두환의 군사 정권 태동을 옹이하는 게 바로 5.18 의거였죠. 의거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제가 대치동에 있으면서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하고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제 친구 몇 명, 물론 대치동 고시원 말고 제 친구들 몇 명하고 광주로 잔입하려고 제가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군에 갔다 와서 대학교 개강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저희 같은 나이나 윤석열 같은 나이는 5.18을 아름아름 다 듣고 있었고 그 얼마나 흉측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송강호가 나오는 택시인가 택시기사 독일 기자가 잔입하는 과정 그런 것도 보면서 또 5.18에 대해서 이 찌라시 같은 거 서로가 돌리고 이런 걸 보고 참 역사적으로
이게 참 정리가 안 되는구나. 영화로서 좌파 영화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그 같이 공부하던 친구 하나가 그 서울의 봄 이후에 김종필의 공화당 그리고 박정희의 공화당에서 일을 하던 박준규였어요. 박준규 당의장.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박준규 당의장. 그 조카하고 좀 거래가 있었는데 김종필하고 박준규하고 이제 서울에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그때 상김 체제 상김이 다 대통령 출마했었죠.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김종필이가 또 박준규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옆에 있었는데 같이 밥 먹을 때 우리 친구가 광주에서 터진 거 저거 전부 다 벌레들이다. 싹 썰어버려야 된다 하는 말을 우리 친구가 듣고 막 나랑 술 마시면서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응? 우리 큰아버지가 그런 소리도 하고 박준규가 큰아버지니까 그 다음에 김종필도 그런 소리 하고 자기는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래 나보고 야야 같이 한번 가볼래 안 가볼래? 그래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잔입하다 실패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그 군부, 관료,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국민들이었어요. 벌레와 같다. 벌레가 꿈틀거리면 다 썰어버리고 죽여버려야 한다. 그런 데서 바로 전두환의 5.18이 터진 거예요. 그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전두환이가 일으켰고 전두환이 민자당을 성계한 게 물론 김영삼 당시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 민자당을 삼켜버리죠.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그리고 김영삼이가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을 하죠. 그 이후로도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훨씬 넘었는데 이걸 국힘 쪽이나 보수당에서 설왕설래하면서 정치적으로 방어 전략을 쓰며 민주당 애들은 정치적으로 5.18을 사골처럼 울고 먹었죠. 그걸 요번에 단죄를 한 게 누구예요? 신임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5.18 임을 위한 행정국을 갖다가 재창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한 페이지를 접고 넘어가는 것은 되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나와가지고 국힘은 광주 학살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준석이가 역사적인 것도 제대로 모르냐 하고 또 받아치는데 둘 다 틀렸어요. 응? 광주 학살 세력 후예도 맞아요. 전두환에서 민주당에서 그 뿌리가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이가 말하는 것은 이재명의 갈라치기가 퇴행적이다. 역사적인 공부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쥐 박아버리죠. 내용 안 읽습니다 요새. 이준석에 나오는 그 신문기사는 헤드라인만 보고 절대 내용 안 읽어요. 궤변이 너무 많아가지고. 역사적인 공부를 제대로 하라는 것은 김영삼이가 민주화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성격했다는 것을 이재명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라는 놈이나 국힘 쪽이나 아직까지도 이 광주 민주화 운동 5.18을 갖다가 서로 이용을 해먹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을 지키라는 국군이 국민의 목숨을 보호하라는 국군이 들어가서 학살을 3,400명 했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길게 설명할 이유도 없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요번에 가서 5.18 기념사를 하면서 자유, 인권, 통합을 또 이야기를 했죠. 자유를 13번이나 말하고 인권의 가치를 말하고 그 다음에 통합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기사 뽑기를 취임사에서 없던 통합을 갖다가 드디어 광주에 가서 말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자유, 인권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자유, 인권, 통합이라는 것을 이걸 바로 취임사에서 이야기하는데 윤석열의 취임사는 여러분도 나중에 아시게 될 거지만 최악의 취임사가 될 겁니다. 아주 거칠고 투박한 취임사. 이게 반지성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죠? 그래 자유와 반지성 그거는 골치 아플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 취임사에서 말한 반지성에 의해서
국군이 국민을 죽였다는 게 바로 5.18의 그 한이죠. 그렇죠? 우리는 민주화 운동이라 그러는데 폭도라 그러고 내란으로 그렇고 빨치산 북한 세력이라 그랬다. 북한군이라 그랬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광주 사람들이 참 다행인 것이 고마운 것이 윤석열이가 신임 대통령이 의원과 청와대 참모진 행정각부를 데리고 내려간 것을 문호를 활짝 개방을 하고 같이 손을 잡고 환영을 해줬다. 정치적인 이용도 있지만은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광주가 문을 열었으니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 앞으로 계속 그래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준석이가 말한 불가역적인 역사로 이제 만들었다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불가역적이다. 역사는 불가역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역사는 항상 고비고비마다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준석이가 이렇게 조디를 자꾸 놀리고 경박해 하는 것은 저는 참 싫어요. 이건 불가역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유인권통합을 갖다가 5.18 기념사에서 낭독을 하고 신임 대통령인 윤석열이가 낭독을 하고 임을 위한 재창국을 불렀지만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걸 갖다가 그 이상 나가질 못했다. 그거로 끝냈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 일부에서 또는 이준석이나 국힘 일부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벌써부터 요구가 됐는데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응? 전 평론을 합니다. 당분간. 쉽게 말씀드려서 국민투표를 하자.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자 하고 윤석열 쪽에서 장제원에서 갖고 나왔죠. 그거는 헌법을 고치지 않은 한 국민투표를 못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 나온 거 이재명의 체포를 위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방지법을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불체포특권 방지법 또는 해제법을 하자. 국힘이.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이것도 역시 어떻게 전문에 수록하죠? 헌법 개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고고티브가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 개정을 하잔 말이야. 중임제로 가면 4년 단임제로 가면 그것도 윤석열한테 좋은 거예요. 국힘한테도 좋은 거예요. 4년 중임제 가고 헌법 개정을 하자. 응? 국회의 권한도 내려놓고 대통령의 권한도 내려놓고 헌법 개정을 하자. 근데 헌법 개정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래 국힘이 나오는 것은 맨날 검수완박 지금 국민투표하자. 헌법 개정을 하자. 헌법 개정도 못하고 안 되는데 국민투표하자. 이재명 불체포특권 방지법을 하자. 그것도 헌법 개정 상황이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이것도 헌법 개정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나불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싶어도 그걸 헌법을 전문을 뜯어 고치자. 취임표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고고티브에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야 진정성이 확실하게 온다. 응? 항상 이런 식이죠. 그리고 지금 이 5.18에 당정청이 총 내려가가지고 광주를 위무했기 때문에 이것은 요번에 6.1 지방선거에 대단히 호기로 작용할 거예요. 호기로. 국힘에.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자유인권 통합을 외쳤는데 이번에 윤석열의 장차관 내각을 보면은 장관 20명 정도, 차관급 한 4, 50명 정도를 다 임명을 했는데 전라도가 없더라. 전라도가 없더라. 인사는 지역과 인물과 여성들과 성별을 그 배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경상도 출신, 충청도 출신으로 잡았다. 전라도가 없더라. 이게 통합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지나면 또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응?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좌파들이나 또는 국힘 지지자 극우 우파들은 지금 혼동스러울 거예요. 아니 갑자기 윤석열이가 대학교 때 전두환 사형을 구형을 했다 그러는데 전두환 사형 구형은요 당시 법대생들이 윤석열만 한 거 아니에요. 서울 법대생도 고대 법대생들도 많이 했어요. 그걸 우상화시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6.1 지방선거에서
어느 편이 유리할 것인가? 지금 국힘이 훨씬 유리해요. 그런데 지금 극우 꼴등, 고고TV를 제외한 대부분의 99%의 자유우파 유튜버들은 거기 또 따라다니는 진박 대깨윤들은 전라도를 욕하며 전라도로 갈 필요 없고 전라도 서진 정책을 할 필요 없다. 특히 김종인이나 이준석이 서진 정책을 할 필요 없다. 그걸 이용해서 돈을 먹었고 전라도는 표가 안 나오는 것이 포기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돈을 벌었고 돈충들이었고 또 5.18을 폄훼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돈을 벌었고 자유우파 유튜버 세력은 민주당 애들은 그거를 빨면서 돈을 벌었고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윤석열이가 지금 가가지고 신임 대통령으로서 5.18을 성지화시키는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성지화된 거예요. 대통령이 가서 이제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성지화를 시키겠다는 건데 성지화까지는 필요 없고 인정을 해주고 우리는 사과하면 되는 것인데 혼방에 간다는 거죠. 우파 세력이나 좌파 세력이나 특히 우파 이 꼴통들은 그래도 이제 대갱으로 변해가지고 역시 뭐 욕은 할 수 없고 윤석열한테 잘했다 그러겠죠. 그럼 이때까지 뭐를 했냐는 거죠. 국힘이. 과거부터 이렇게 반성을 했으면은 우리 국힘이 이렇게 망가지지가 않았죠. 우리 보수가. 기가 찬 일이 그동안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 우파 유튜브 쓰레기들 대형 유튜버들이나 꼬맹이들 전부 다 그냥 5.18을 난자하고 전라도를 난자하고 전라도민을 난자하고 광주를 난자하면서 돈을 벌이 처먹은 것들이 이제는 윤석열을 빨고 있고 윤석열이가 5.18을 성지화시키고 성역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고고TV는 그런 적 없어요. 아주 잘한 겁니다. 윤석열이가 5.18에 가서 이렇게 재창을 한 것은 그리고 재창이니 합창이니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놈들도 나는 희한해. 민주당 놈들이나 국힘 놈들이나 아니 재창이면 어떻고 합창이면 어때요? 재창이란 것은 연단에서 어떤 사람이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같이 따라 부르는 거고 건배합시다 하면 남들이 건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합창이라는 것은 화음을 놓고 여러 명이 하는 거고 그죠? 재창이면 어떻고 합창이면 어떻다. 이런 미세한 거 가지고 싸운 좌우가 이 5.18은 좌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국가가 잘못한 거야 무조건. 역사의 한 장면을 다시 넘기는 게 되는데요. 마감되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구나 또 자유우파 유튜버를 따다니는 사람들이나 그 자유우파 유튜버들은 아이고 윤석열이가 저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비난할 수도 없고 비난하면 시대를 찍히고 잡혀 들어갈 수도 모르니까 그러면 5.18 유공자를 갖다가 밝히고 하라 이러는데 큰 덩어리가 일단은 5.18을 갖다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5.18 유공자 문제는 언제 또 나오면은 그때가 역사적으로 또 단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마감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한 고비를 다시 넘겼다. 이 정도가 되는 것이죠. 전라도도 광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도 우리 친구 엄마 동생들의 고향이고 이까지 하겠습니다.